여기 하겠습니다. 39쪽. 자, 39쪽에 밀도라는 거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밀도의 원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단위 부피당 질량. 근데 단위 부피라는 게 원래 뭐 1ml나 1세제곱cm나 뭐 1세제곱미터나 요런 게 단위 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이게 밀집된 정도인데 같은 부피에 질량이 많이 들어있으면 더 빽빽한 거고 그러면 밀도가 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g이긴 한데 뭐 1ml에 10g 있을 수도 있고요. 10g이긴 한데 뭐 2ml 10g 있을 수도 있어. 이거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시면 얘는 밀도가 10이 되죠. 10g/ml 이렇게. 근데 얘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시면 얼마가 돼? 이렇게 되죠? 얘랑 밀도가 다른 거예요. 질량은 같아도 밀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질량이 만약에 이렇게 2배가 됐다. 그럼 부피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질량과 부피는 각각 특성이 아니야. 각각은 특성이 아닌데 부피가 2배가 되면 질량도 2배가 되니까 결국에 밀도는 얼마야? 5로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밀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밀도는 어떻게 해야 돼?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셔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꼭 나누셔야 됩니다.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질량 부피 그래프인데 이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가 원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거든요. 근데 x가 부피고 y가 질량이잖아.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뭐예요? 밀도야, 밀도. 기울기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밀도고요.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밀도가 큰 거지. 그러니까 A랑 B는 근데 또 지금 같은 기울기에 있는 거죠? 이 둘은 밀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물질이 되는 거야. 밀도 같으면 같은 물질이 되는 거고, C는 밀도가 작고 A, B랑은 다른 물질이죠. 밀도가 어떤 물질을 아래로 가라앉는다. 밀도가 큰 물질이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밀도의 변화, 모모의 밀도를 나타낼 때, 기체입니다.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돼. 그건 왜 그러냐면 고체나 액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약간 변해요. 약간. 많이 변하는 건 아니고. 자, 고체나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약간 증가해. 그러면 밀도가 약간 감소하긴 하는데 압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고체를 누른다라고 해서 부피가 막 줄어들고 이러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써도 되는데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이게 샤를 법칙이에요. 샤를 법칙.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죠. 샤를 법칙 때문에 많이 변해.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고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를 하죠. 분모가 증가를 하니까 전체적인 양은 감소하죠.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크게 감소해. 이게 뭐예요?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보일 법칙 때문에 감소합니다.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라는 거예요. 밀도는. 부피가 줄어들면은 밀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같은 물질인 경우에 대부분 고체보다는 액체가 부피가 커요. 액체 부피가 크고 좀 더 이제
듬성듬성해지고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기체가 부피가 큽니다. 밀도는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질량은 변화가 없거든요. 질량은 변화가 없고 기체 부피가 가장 크고 밀도는 제일 작죠. 기체가 고체가 제일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예외야. 예외는 물이 액체고 얼음이 고체잖아요. 고체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밀도는 얼음이 더 작아요. 얼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 얼음이 떠요. 물 위에 얼음이 뜹니다. 근데 이게 뭐가 신기하냐 싶은데 얘만 그런 거예요. 얘만. 예를 들어서 양초 있잖아요. 양초를 녹여. 양초는 고체가 가라앉아요. 액체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만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 소금물도 있고, 뭐 20% 소금물도 있어요. 누가 밀도가 더 커요? 20% 소금물이 더 밀도 커요. 이거 초등학교 때 실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메추리알이나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 넣고 설탕을 점점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떠요. 그렇죠? 설탕을 넣으면 얘 밀도가 증가하니까 얘 뜨는 거예요. 설탕물의 밀도가 증가하니까. 얘는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구명조끼 입으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잠수부는 이제 가라앉는 게 더 빨리빨리 가라앉는 게 좋아. 가라앉아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납덩어리 같은 걸 차요, 허리에. 그리고 공기 밀도가 작은 헬륨은 풍선이 위로 떠오릅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근데 이산화탄소는 원래 공기보다 그 밀도가 크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 채운 기체는 가라앉는다.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할 때 LNG라고 하는 이건 이제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주로 메테인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메테인 성분으로. 이런 거 밀도가 작기 때문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위쪽에 설치해야 돼. 위쪽 천장에. 근데 LPG라고 하는 석유가스라고 하는 얘는 주성분이 부탄가스 뭐 이런 거야. 아무튼 얘는 밀도가 어때? 공기보다 커요. 그건 이제 가라앉으니까 가스 누출 경보기를 바닥 쪽에 설치해야 돼. 바닥 쪽에. 자, 용해와 용액.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고르게 섞이는 게 용해다. 이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용매. 이렇게 섞이는 거 자체는 용해라고. 용해. 그래서 만들어진 애를 용액이라고 하고, 용액은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용액은 원래 균일혼합물이어야 돼. 균일혼합물. 원래는 균일혼합물이어야 됩니다. 고르게 섞여 있어야 되니까. 용액의 종류.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있으면은 포화됐다라고 해. 포화. 최대로 녹은 거야. 포화시킨 거야. 근데 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보다 좀 적게 녹아 있으면 아직은 더 녹을 수 있으니까 더 녹을 수 있어. 이런 애들은 불포화된 거야. 불포화라고 해. 불포화 용액을 합니다. 과포화도 있잖아요. 과포화는 근데 원래는 더 녹은 거긴 해요. 과포화도 있긴 한데 이건 더 녹은 거야. 더. 근데 더 녹은 거는 곧 석출이 돼요. 이게 사실. 그래서 책 내용에서 빠진 거죠. 예전에는 과포화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과포화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은 용해도를 나타낸 선이고,
그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들이야, 여기가.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선상에 있으면 포화용이에요, 포화용이. 근데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불포화예요. 원래 이만큼 녹을 수 있는데 요만큼 녹았다 이런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있으면 여기는 과포화예요. 과포화는 요런 데 있으면 과포화인데 그거는 이제 석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해요. 용해도. 근데 용매다, 용액이 아니라 용매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고체 용해도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해요. 용해도가. 고체는 원래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던 애들이어서 이게 녹여가지고 고르게 섞이려면 이 결합을 이렇게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줘야지 얘가 좀 더 활발하게 돼가지고 녹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녹는 정도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용해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 증가합니다. 근데 압력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고체를 이 액체에다가 이거 퐁당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뚜껑을 막건 안 막건 상관없어요. 고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이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뜻이 뭐냐면 만약에 60도씨다. 그러면 질산칼륨을 보시면 60도씨 쭉 이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잘 들어요. 물 100g에 110g까지 녹을 수 있다. 최대로. 그런 뜻이야. 질산칼륨은 60도씨에서 물 100g에 110g까지 최대 녹는다. 그런데 나는 그냥 60도씨에서 물 100g에 물의 양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뭐 그냥 난 100g만 녹일게. 그러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110g까지 녹는데 100g 녹이면은 다 녹지. 110g까지 다 녹아요. 100g 녹아요. 근데 20도씨로 냉각을 한다라는 거지. 녹인 다음에 이제 녹았으면은 이거 그냥 투명하게 있는 거야. 네. 20도씨까지 냉각을 한다. 그럼 2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는 거야. 대략 한 35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네요. 35로 그냥 할게. 질산칼륨. 그럼 무슨 소리예요? 물 100g에 35g까지만 녹는다라는 거야. 근데 원래 처음에 얼마 녹였어요? 100g을 녹였잖아요. 근데 35g까지는 녹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 안 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낮추잖아? 얘가 이게 고체가 생겨, 이렇게. 녹았다가 안 녹는 애들이 생깁니다. 이런 걸 석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양이 있을 거예요. 녹아있었던 양. 근데 냉각을 하다 보면 용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원래 녹인 양보다 작아져요, 이게. 그리고 그걸 빼주면은 석출되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기체의 용해도는 원래 기체를 이 액체에다가 어떻게 녹이려면 원래 이렇게 잘 날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기체잖아. 이거를 가열해주면 더 잘 날아다니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이게 낮아져야지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지면서 녹는 거야. 온도가 낮아져야지.
그 다음에 기체들은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면 이렇게 막 날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면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사이다 같은 경우에 뭐 실온에 놔두면 기체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나중에 밍밍해지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을 때도 뚜껑을 막고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갑니다. 온도의 영향. 자, 여름철이면 온도가 높은 거야. 물고기가 물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다. 이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여름철에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산소가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더 많이 녹아있는 지표 근처로 올라오는 거고, 컵에 물을 담아 햇빛이 드는 창가에 두면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이게 물이 끓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요 공기방울은 끓은 게 아니라 원래 녹아있었던 공기다라는 거야. 수돗물을 끓여 소량의 염소기체를 제거한다. 아까 전에 나왔던 건데, 가열하면은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녹아있었던 염소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압력의 영향.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이거 열다라는 게 뭐냐면 압력을 낮추는 거야. 압력이 낮아져. 그러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은 이제 녹아있었던 애가 안 녹으니까 나오는 거죠. 안 녹으니까. 거품 생기는 거는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여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녹아있던 애가. 그러니까 거품이 생기는 거는 기체가 많이 녹았다가 아니야. 안 녹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야. 안 녹으니까. 깊은 바닷속의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깊은 바닷속은 압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크죠. 압력이 큰 상태에서 잠수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혈액에 있잖아요. 혈액에 질소가 녹아요. 왜냐하면 압력이 크니까. 근데 갑자기 올라오면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죠. 낮아져요. 낮아지면은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돼? 기체 용해도가 커지. 용해도가 감소하죠. 그러면 녹았었던 애가 기체가 되니까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기포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게 잠수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혈관을 막기 때문에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잠수했다가 갑자기 막 올라오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잠깐 테스트. 자, 3준 한번 채워보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십시오. 이거 정의 알아야 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거 외워두시고 제발. 밀도를 계산해야 돼.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게 실험을, 돌멩이의 부피를 잴 때 32ml만큼 물이 채워져 있는데 돌멩이를 퐁당 집어넣었어.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증가한 거야? 16. 그럼 16이 이게 밀리리터랑 1ml랑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거예요. 네. 여기는 세제곱센티미터 쓰고 돼 있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쓰시고, 이게 48g이네, 그쵸? 3. 그래서 3이야? 네. 3 맞네요. 3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맞고, 그 다음 밀도가 3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 애들을 넣었는데, 위로 뜨는 액체를 골라라. 근데 얘가 지금 밀도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얘가 요렇게 부피분의 질량 하면 얘 0.5고, 그쵸? 밀도. 뜨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얼마죠? 1.5? 1.5 아닌가? 하여튼 얼마네? 1. 얼마네? 1. 얼마? 그럼 얘는 3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뜨는 거고요. 얘는 한 2. 얼마네? 안 뜨는 거고요. 얘 안 되죠, 얘도. 얘는 밀도가 7이잖아, 그쵸? 밀도가 7이니까 2 위로는 뜨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 고체가. 그 다음에 A에서 이 컵을 넣었더니 5개의 층이 나타났다. 각 층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네. 제일 큰 애가 2였고요. 이 C가 2죠, 2? 네. C가 2고, 그 다음 B가 뭐 1. 얼마였고요. 그 다음에 D가 한 3분의 1에 0.67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예, 그 다음에 0.5가 A였습니다. 요 순이고요. 헬륨을 채운 풍선은 밀도가 작아가지고 뜨는 거고, 예, 입으로 불면은 이제 공기나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는 거고,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액 아니다, 용매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이다.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래프 상에서 불포화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더 많이 녹이는 거예요. 용질.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많이 넣는다. 자, 이게 물의 양을 꼭 봐야 돼. 물이 50g이에요. 질산칼륨 45g 녹인 후 10도씨로 냉각했을 때 결정이 속출되는 양을 구하시오. 자, 근데 용해도는 물 몇 그램 기준이야? 100g. 100g 기준이잖아요. 그럼 1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셔야 돼. 10도씨에서. 용해도가 20이지. 그러니까 이게 물이 100g이면 20g이야. 네. 근데 물이 50g이면은 10. 10g까지만 녹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얼마 녹였대요? 40. 45를 녹였죠? 빼면은 35g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이 절반이 됐기 때문에 원래 용해도 써있는 거에 비해서 절반만 녹아. 이거 알아야 돼. 네. 물의 양이 얼마인지, 용매 양이 얼마인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 사이다는 기체가 이미 녹아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다. 자, 봐봐요. 기포의 양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온도가 높으면 안 녹으니까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녹으니까. 기포 있으면은 많이 있는 거가 아니라, 녹아 있다가, 용해도가 감소하면은 부글부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라가 제일 많이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라가 높다라는 게 용해도가 높다라는 게 아니에요. 용해도는 낮은 거야. 용해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 둘은 뭔 차이야? 뚜껑을 막고 안 막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얘 둘은 뚜껑을 막으면 압력이 높으니까 용해도가 더 떨어져 가지고 기포가 조금만 보이는 거야, 여기. 얘는 뚜껑 여니까 이거보다 많이 생기고. 얘 뚜껑 3개 다 열려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온도에 따라서만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탄산음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 기체 많이 녹이려면 온도는 어떻게 돼? 낮추고 압력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압력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력, 암기력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야 돼. 1번, 5번을 내가 풀 테니까 다른 거는 너희들 해보는데요. 모서리가 1, 2이고 정육면체. 그러면 이제 정육면체면 이제 부피가 8 세제곱센티미터겠죠. 네. 부피분의 질량 32g이지. 4. 그럼 4g per 세제곱센티미터 되는 거고. 다른 것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5번 쌤이 해볼게요. 어떤 물질의 질량이 이거고 밀도가 이거다. 부피 얼마냐. 그럼 식을 쓰는 거지. 부피 x분의 100
14.4는 3.6이야. 이 식을 써야 돼. 식을 잘 갔어야지. 밀도에 관한 식이지? 네, 그럼 x는 3.6분의 14.4한 거 아시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렇게 4배네, 4배. 4배잖아요. 그래서 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식을 써야지 푸는 겁니다. 2, 3, 4, 6, 7, 8 해보세요. 이번에 볼게. 자, 네, 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하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그렇게 일정한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물의 부피 증가량으로 그 고체 부피를 잴 수가 있죠. 그래서 10ml 물에 17ml가 표시된 거는 7ml만큼의 부피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질량은 이제 전자저울로 재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이제 3.2인데 이제 답은 이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거는 식을 쓰는 건데 아니네, 그냥 쓰는 거네. 40분의 20이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0.5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A에서 E 중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오. 밀도가 같은 애 고르면 되는 거지. 그쵸? 3이고요 요거는 요거 3이고, 그쵸? 다른 거 계산해보면 되는데, A랑 E가 밀도가 3g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에 A랑 E를 고르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16번에 요거는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쌤 5번 5번 안 했나요? 아까 했잖아. 5번 아까 했어요. 선생님 풀었어요. 4.0 처음에. 그래서 얘는 70 이거 분의 70 여기서 8 나와야 되잖아. 그쵸? 네. 70이 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20분의 x를 했더니 11.3 나와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되고 226 나오고 50분의 x 했을 때 0.9 나와야 돼. 45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부피가 10이다 이거죠? 네. 2.5 그 다음에 A의 밀도가 넘쳤다. 같은 질량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질량 알아야 되네, 그쵸? 질량은 5죠, 5. 질량 5고, 그쵸? 얘 일단 5고, 네. A가 5고, 그럼 B도 5죠? 네. 그럼 부피 모르겠고, 밀도는 20이고, X는 20분의 5죠? 네. 그러면은 4분 4분의 1인데 그러면은 2.5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넘치면 되네.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5리터 페트병 경유를 가득 채웠을 때 경유 질량 구하시오. 얘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피가 리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꾸 단위를 보셔야 돼. 리터가 1리터는 1000ml고 1000ml고요. 밀리리터랑 세제곱 센티미터는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500 세제곱 센티미터. 1500 세제곱 센티미터분의 x 했을 때 0.8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근데 킬로그램 부르는 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뭐 같을 수 있죠. 근데 킬로그램으로 하면 같아도 돼요. 예.
근데 하여튼 이렇게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예. 0.8 곱하기 1500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이 g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 내가 계산하는 거는. 예. 1200g이 나오면 1200g을 써도 되는데 여기 kg 쓰라고 돼 있지? 예. 그럼 이거를 1.2kg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해도나 이 석출량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 100g에 염화나트륨 50g을 녹였더니 13g이 녹지 않았대. 그러면 몇 g 녹은 거예요? 37g이 최대 녹은 거죠? 네. 아, 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g수가 용해도지? 네. 근데 이 용해도는 원래 단위가 없어요. 그냥 37만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그람 수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37g은 아니고, 그건 질량 단위고, 용해도는 원래 단위는 없어요. 그냥 37만 쓰는 거야, 그냥. 37 쓰시면 되고, 물이 얼마야, 물이? 여기 25g이지? 네. 그러면은 최대로 녹였더니 5g이 포화가 됐으니까, 물이 100g이 되면 얼마 녹일 수 있어요? 4배니까 20g 녹겠죠? 네. 그럼 20이 용해도야, 20이. 아, 물의 양을 보세요. 물 100g 기준이야, 물 100g 기준. 3, 4번은 본인이 해보시고. 자, 5, 6번 설명해볼게요, 5, 6번. 자, 물 80도씨에서 물 100g의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80의 용해도를 봐봐. 얼마까지 녹는데, 얼마까지? 70. 170이 이게 녹을 수 있습니다. 물이 100인데 170이 녹아? 녹을 수 있어요. 녹는 거고. 봐봐. 여기에 170을 답을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뭘 하래? 용액이지, 용액. 네. 용액은 뭐 더하기 뭐예요? 용매 더하기 용질이야. 아, 270. 270을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아무렇게나 쓰는 거 아니야. 용액인지 용매인지 뭔지 용질인지 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물 100g에 170g의 용질을 녹인 거지. 네. 그래서 포화 용액의 질량은 270g이 돼야 되는 거지. 까다롭죠. 그러니까 50g이라고 일단 50g 체크하시고 60도씨죠. 60도씨 용해도가 얼마예요? 109요. 109죠. 근데 이거는 물이 100g이면 109야. 물이 얼마예요? 50. 50이잖아. 그러면 얼마? 54.5g 녹인 거지? 네. 근데 몇 g에 녹인 거예요? 50g. 50g에 녹인 거예요. 왜 또 더하냐면 여기 용액. 용액이라 써져 있잖아. 그쵸? 아, 104.5g의 질량이 되는 거야. 글씨를 항상 보고 하는 겁니다. 7, 8번이랑 3, 4번, 3, 4번, 7, 8번 풀어보세요. 자, 50g이고 50g. 50g에 이걸 녹였더니 이게 녹지 않고 가라앉았다. 그럼 10g만 녹은 거네, 그쵸? 그러면 100g이면 20g의 용해도가 되겠죠? 20g이 최대 녹는 겁니다. 자, 30도씨의 물에 고체를 녹여, 이거 봐봐. 잘 봐야 돼. 포화 용액을 300g을 만들었대. 근데 이 용액에 녹아있는 고체량이 60이래요. 그러면 물은 얼마지, 물은? 240. 물이 240이야. 240이야. 근데 물 몇 그램 기준이에요? 100g. 100g 기준이죠? 네. 잘 봐. 240이 있을 때 60g이 녹아. 100g 있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100g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6으로 나누면 4대 1이네. 그러면 x는 25일 거 아니야, 그쵸? 25g이 최대로 녹는 거고, 물 100g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5가 용해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분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글자 써져 있는 거를 잘 보시고 분석을 하는, 이것도 어려워요. 용액이지, 용액이야. 40도씨에서 용해도가 63이라고 써져 있네. 좀 따라하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원래 물이 100g이면 얼마까지 녹아? 64. 용질이 64까지 녹지. 아, 네. 64, 3이군요. 63까지 녹아요. 그럼 이 더하면은 얼마예요? 163. 163이지. 근데 이거는 포화, 이거는 용액이야, 용액. 근데 우리 포화 용액은 몇 g이래? 326이 몇 배예요? 2배지. 그러니까 이게 물이 원래 200g 있었던 거야. 이거 어려워. 이게 물이 200g 있었던 거. 2배기 때문에. 용질도 얼마 있었던 거예요? 2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거 하면 땡이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질산칼륨은 126g 있었던 거고요. 물은 200g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질산칼륨을 50g을 녹여 질산칼륨 수용액 100g을 만들었다. 자, 이게 지금 60에서 얼마까지죠? 109네요, 109. 60에서 109까지 녹는데 50g이면 몇 가지 녹아요? 50g, 그러니까 질산칼륨 50을 녹았군요. 그러니까 물 얼마야, 물 50이야, 50. 응? 왜냐면 이 둘 더하면 얘 나와야 되잖아, 100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얘도 일단 50 녹인 거지? 근데 50g이면은 최대 몇 g까지 녹아요? 54.5까지 녹는 거야. 근데 얼마를 더 녹일 수 있어? 4.5g을 더 녹일 수 있다고. 지금 더 녹을 수 있는 양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더하기 빼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석출량 구하기 43쪽에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물이 100g 있는 걸 꼭 체크하시고 질산칼륨 150g을 녹였습니다. 그럼 녹을 수 있나? 80도씨에서 용해도를 봐봐. 80도씨에서 용해도 얼마예요? 170. 그러니까 150은 다 녹는 거야. 네. 그러니까 포화는 아니지만 다 녹은 거야. 20도씨로 냉각하면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0. 30인가 150을 녹였는데 이거를 170에서 빼면 안 되죠. 그죠? 150을 녹였는데 32만 넣고 110. 나머지 118g은 석출되는 거죠? 네. 이번에 물 100g의 질산칼륨을 녹여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60도씨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라는 소리는 109g을 녹였다라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죠? 63. 물은 100g이기 때문에 63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46g이 결정이 석출이 되는 거고. 자, 물 50g이네, 50g. 그 질산칼륨 50g을 녹인 후 20도씨로 냉각할 때, 그 물 50g이면 20도씨에서는 최대 몇 g까지 녹는 거예요? 64. 아닌데. 100g. 16이죠, 16? 네. 그러니까 50을 녹였는데 16은 녹는 거고 나머지 34g은 석출되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서 50g이고요. 80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용액 만들었다. 80도씨에서 원래 용해도가 170이야. 근데 물이 100g이면 170g 녹는 건데 50g이기 때문에 85g 녹는 거죠. 일단 85g 녹였다 이거야. 60도씨로 냉각하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9긴 한데 반으로 나눠줘야지 물이 50g 밖에 없으니까 54.5만 녹고 나머지는 석출돼야 되잖아요. 그쵸? 빼주시면 되죠. 30.5. 물이 200g 있으면은 더 녹는 겁니다. 200g이야. 그러면은
300g은 녹였다니까 그냥 믿으시고 녹였습니다. 일단 40도씨를 보세요. 40도씨에서 용해도가 63이야 원래. 근데 물이 100g이면 63인데 200g이잖아요. 2배. 그러면은 126g까지 녹는 거지. 그러니까 300g을 녹였는데 126은 녹고요. 나머지 174g은 석출되는 거죠. 물이 200g 있습니다. 포화 용액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40도씨에서 용해도가 63인데 200g이니까 2배 더 녹는 거잖아요. 126 녹인 다음에 20도씨를 냉각한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0인데 물이 2배니까 64까지 녹는 거잖아. 네. 126에서 64 빼는 거죠. 62g이 석출되는 거고. 자, 7, 8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잘 봐요. 용액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산칼륨 60도씨에서 용해도를 보세요. 얼마예요? 109죠. 그 뜻은 물 100g 있을 때 질산칼륨이 109g이 녹는다라는 거고, 포화 용액은 이걸 다 쓰는 거야. 일단 포화 용액은 209g이죠. 209g, 209g이네. 그러면은 물 100g이었다라는 거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파악이 됐으니까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2. 32입니다. 그러니까 109를 녹였는데 32만 녹으니까 77g이 석출이 되네요. 요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쉬운 건데, 요거 다시 해볼게. 자, 60g을 녹여서, 이거 별로 어렵지 않네. 이거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물은 얼마야, 물은? 90. 물은, 어렵네, 그러면. 90이면 어렵죠. 자, 봐봐. 물이 90g일 때 질산칼륨이 얼마가 녹았어요? 60g 녹았잖아, 그치? 물이 90이면 어려운 거지. 자, 20도씨로 냉각한답니다.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2다. 잘 봐라. 100일 때 32야. 근데 물이 90이잖아. 그쵸? 그럼 얼마 녹는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9배인 거지. 0.9배. 32에 0.9배인 거죠? 그럼 0.9배면은 28.8이네. 28.8까지 녹는 거야. 근데 원래 60g 녹였잖아요. 60에서 28.8 빼야죠. 31.2g.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식을 적절히 사용해야지 그 물의 양에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끝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안 됐네요. 44에서 48까지 숙제도 꼭 해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쇄 네? 저희 모공 있잖아요. 네. 포함하는 거. 네. 그 포인트 하나 더 보여주세요. 무슨 포인트요? 그 문제 풀 포인트. 이거 수업한 거 말고 수업한 거